자, 세 번째 주제는 저도 좀 다루기가 너무 싫지만은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루겠습니다. 박덕흠은 국민의 짐. 자, 여러분, 박덕흠 의원이란 사람이 지금 이제 재선 의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자기의 가족들이 경영하는 회사가 이제 4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큰 회사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죠. 재산 같은 게.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업계에서는 이 사람이 탑입니다. 탑.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박덕흠 이분이 국회의원에 말하자면은 지난 20대에 나온다고 해서 전 그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 그러냐? 이분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건설업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편견을 갖고 있는 거 저는 아닙니다. 또 저희 아버님이 건축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또 건설업 하시는 분들 아주 좋은 점이 있는 것도 알고, 또 저희 아버님 뭐 설계한 이렇게 현장에 가면은 그 건축 그 업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참 순박하고 통 크고, 또 그래서 그 아저씨들 참 좋아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박덕흠은 그런 사람들을 부리는 대형 건설사의 회장이고, 뭐 부인 뭐 아들 이래갖고 회사가 4개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큰 회사여서 일종의 그 회사에 대해서 딱 이렇게 전문 경영인을 내세우고 이해 충돌이 안 되게 장치를 하는 경우는 모를까. 이분은 참 애매하다. 왜냐하면은 이 대기업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중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고 재산은 뭐 몇천억 되죠. 근데 이분이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충청도에서 공천을 받았어요. 저는 이 공천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그 전에 미통당 다 망한 게 공천 잘못해서 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유명한 건설업자예요. 두 번째, 국회에 들어왔으면 절대로 이분이 가서는 안 될, 말하자면 상임위가 말하자면 국토해양이에요. 이 국토위라는 데는 많은 의원들이 가고 싶어 해요. 제가 국토위에도 있었습니다. 왜? 자기 지역에 대해서 뭐 지하철, 뭐 교통, 뭐 KTX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건설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죠. 그리고 저는 제가 어디에 이제 뭘 이제 KTX 통과시키고 도림역에다가 이 출구를 더 내고 이런 걸 다 밀어 제꼈으면서도 저희 보좌관이나 또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그 근처에 복덕방 근처에도 가지 말고 친인척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래서 일체 없었어요. 근데 몇몇 의원들은 이런 게 있으면 그 근처에 친척을 시켜가지고 차명으로 땅을 사기도 하고 옛날에 그런 일 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또 제 지역구 이 영등포라는 데가 굉장히 이 구대인이라고 해서 옛날식의 사고방식 가진 분도 많아서 그분들은 옛날에 국회의원들이 해먹은 걸로 저를 이렇게 막 들여다보려고 해가지고 제가 기가 막혔던 적이 많았는데, 저야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정말 클리어한 사람이니까 그건 문제가 아닌데, 이분이 이제 국토해양위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야, 정말 이거는 웃긴다. 그리고 이 상임위를 배정하는 건 원내대표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원내대표가 말하자면은 조금 좀 제가 껄끄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 박덕흠 의원이 얼마나 싹싹 빌었으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을 국토해양위에 보낼까. 이분은 예를 들면은요, 뭐 노동위원회라든가 아니면은 환농이라든가 뭐 문광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상관없는데 이런 데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마지막에 이 사람이 국토해양위에 간사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요. 2년 동안 간사를 했어요. 그 상임이라는 거는 뭐 문광이, 뭐 통해통, 통일외교, 통상, 뭐 국토해양이 다 이렇게 있는데 상임위에서 제일 힘을 쓰는 사람은 간사예요.
이건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랭킹 멤버라고 하죠. 상임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명예롭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땅땅땅 뭐 이렇게 대우받고 회의 속개하고, 물론 이제 역할은 크게 하지만요. 즉 자기 지역구의 문제라든가 사사로운 이 현안에 대해서는 랭킹 멤버가 다 이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기 국회의원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의 간사가 됐다? 저 이거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국토위에 간사를 했을 때 야당의 원내대표를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에요. 나경원 원내대표 때 박덕흠이를 간사를 시켰다. 이거는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이건 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박덕흠 의원이 나경원 의원도 구워 삶았던. 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 박덕흠 의원을 말하자면 간사로 시켰던 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박덕흠을 국토위에 간사를 시킨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자체를 맡긴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가족 소개에 4개의 회사가 LH공사에 여러 가지 수주를 받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공사에 SH공사에서도 수주를 받았다. 그러면서 나온 게 박원순 그 시장이 그럼 그렇게 부패했단 말이냐, 무슨 여기에 대해서 딜을 했단 말이냐 하면서 박원순 시장이 그런 사람이 아닌 거는 여러분도 아실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어저께 박덕흠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저도 그 기자회견을 보고서 박덕흠 의원한테 더더욱 실망하고 정도 떨어졌습니다. 장사꾼인 거예요. 응?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면은 정말 이런 상황이 됐으면 의원직 사퇴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일단 탈당을 하고서 나의 공정함과 내가 이런 식으로 내 권력을 사용해 갖고 공사를 수주하지 않았다는 거를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뭐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야지.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얼마나 청렴하고 얼마나 깨끗한 분인데 SH공사에 그거를 나한테 수주를 주면서 무슨 여기에 야로가 있었겠냐, 무슨 문제가 있었겠냐. 와, 제가 이걸 보고 참 이런 장사꾼들을 국회에 들여놔야 되겠는가. 지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도 엄청나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이건 박덕흠이 볼 때 이건 범죄다. 그리고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다. 이건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또 한쪽은 아니 무슨 박덕흠이 무슨 죄냐. 그동안 하던 회사를 가족이 해가지고 이렇게 된대. 그러면은 저기 국회의원 가족들은 회사도 못하냐.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는 박덕흠 의원이 그동안 경영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가족이 경영하고 있다. 가족이 경영하고 있다고 하면은 패밀리 경영인 거죠. 박덕흠 의원이 경영하는 거나 그렇게 다른 바 없는 거예요. 가족은 경제 공동체니까. 정 그렇다면 이 4개 회사를 다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가족들이 모두 물러나 있든가 뭔가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달리아님께서 왜 우파에 예정 없는 우파 당적 가진 게 없는 김종인은 당원된 적도 없는데 대표가 됐느냐. 그것도 웃기는 일이죠. 우리 딸기파파님께서 서로가 안 했다 하더라도 오얏나무 아래서 가끔 고쳐쓰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 무적의 백만님께서 더불어당에서 일종의 표적을 삼는 거다. 맞습니다. 아주 좋은 표적 상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덕흠 의원은 국민의 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당에서는 지금 출격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덕흠 의원이 지금 4개의 회사를 가족이 경영하면서 이른바 관급 공사를 수주받았다는 것은 스스로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 충돌이 100%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빨리 박덕흠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정 안타까우면 탈당시키고 뭐 국회의원직 하면서 네가 너의 말하자면은 이 문제가 없다는 부정이 아니라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그리고 수사에 응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굉장히 강하고 이 어떻게 누를 수가 없으니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했냐. 이 감찰위원회 비슷한 걸 해갖고
이 내부 안에서 이 박덕금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암실로님 말씀대로 먹잇감을 물은 거죠. 브라이트 퓨처님 말씀대로 정진석 의원하고 사돈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돈 있잖아요. 이런 것도 뭐 두 사람이 연애 결혼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국회의원끼리 말하자면은 정진석 의원도 충청도죠. 이 박덕금도 충청도죠. 이렇게 사돈 맺는 것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권력과 권력, 돈과 권력이 결혼을 한 거죠. 뭐 결혼식 조용하게 했다고 해갖고 칭찬받았지만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국민의 힘이 뭐 권력의 힘은 딱 제끼고 국민의 힘으로 간다 하는데, 이 사안만 보더라도 국민들에게는 권력의 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덕흠 의원이 권력의 힘을 이용을 해서 SH, LH 공사를 수주를 받는, 이런 걸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LH나 SH 공사에 이 수주를 받았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 수주가 뭐 얼마고 다 합하면 3천억 원에 이른다는 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박덕흠 의원은 빨리 당을 탈당을 하든가, 또 당 안에서도 이거를 빨리 조처를 해야 됩니다. 물론 돈미양이나 추미애 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김홍거리를 단물을 쏙 빼고 내쳐기도 했지만, 김홍거리의 사안이라는 게 그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너무 지저분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국민의 짐이 됩니다. 정말 우리 영심님께서 박덕흠도 정진석도 거부인데 권력을 이용했는지 우파를 욕먹이는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정몽준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 뭐 지금은 제가 정몽준 의원하고 뭐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저도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점은 굉장히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상임위에도 안 가고 이 회사 일에도 전혀 관여 안 하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 박덕흠의 경우에는 자기가 영업부장이 돼갖고 뛴 듯한 흔적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정진석, 박덕흠 둘 다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정진석 의원은 아버지가 정성모 의원이었어요. 거기서 돈과 권력과 세습을 물려받은 거죠. 박덕흠은 아마 그런 명문가와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냥 건설업자를 하면서 있는 것보다 배지 달았지, 이제는 명문가, 그럴듯한 이 명문가의 이 레벨업, 이 모든 걸 노린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질문 많이 하실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 왜 그렇게 달려고 해요? 왜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해요? 국회의원이 대체 뭔데? 저도 그런 이제 질문을 많이 스스로도 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 왜 국회의원 하지? 이 국회의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하는데 20년째 하고 싶어 하는 사람, 30년째.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뭐냐면은 정말 돈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자격지심을, 열등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응? 제가 나 좀 무시하는 것 같아. 나 돈이 있는데. 응? 그래도 무시하는 것 같아. 내가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거지. 권력이 있어야지. 권력이 있고 나니까, 아, 그래도 저거는 뭐 장돌만이 하다가 돈 벌어가지고, 건설업자 노가다지. 이러니까 이제는 정진석 의원하고 이렇게 사돈을 맺어서 명예까지. 돈, 명예, 권력 다 갖고 싶은 거. 결국은 국회의원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인간의 탐욕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목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뭔가 지금의 사업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분야에서 밀려나기 직전인 사람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게 마지막까지 남자들의 로망이다, 권력에 대한 것이 끝까지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일종의 자기의 위치를 탈출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으로 디딤돌로 삼는 사람도 많고, 다음에 한번 따로 왜 국회의원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목을 매나, 이 문제 여러분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하이에나들 피 터지게 물어뜯고 늘어질 겁니다. 자, 국민의 힘, 국민의 짐을
덜어냅시다. 그리고 권력의 힘은 제발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